지금 1번부터 보시면 자, 토론이 나와 있습니다. 토론은 어떤 걸 토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말하기란 말이야, 지금. 자, 여기서 지금 토론의 주제는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한다라는 논제, 토론의 주제로서 지금 토론을 하겠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점심시간이 이렇게 되면 교내 음악 방송 같은 거 틀어지잖아요. 자, 이 경우에 이것을 지금 트는 것을 지금 반대할 거냐 아니면 찬성하느냐 이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누가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자신의 주장, 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입론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찬성 측에서는 지금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 보니까 자,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음악 방송을 폐지하는 쪽에 이걸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대자는 자, 휴식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그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다시 반론을 했고요. 자, 거기서 찬성자 2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여기 이 교내 음악 방송이 댄스 음악의 음악 위주의 어떤 빠른 템포이기 때문에 공부에 외려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외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반대자 2가 자, 아까 누가 얘기했던 반대자 1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음악 방송을 이 반대자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계속 틀자는 얘기죠. 음악을 지금 틀어달라, 그런 얘기예요. 자, 사회자가 내용을 요약을 했네요. 자, 찬성 측에서는 공부할 권리를, 또 반대 측에서는 실 권리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 음악방송 폐지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폐지와 유지를. 자, 그러면 다시 반대자 1이 지금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음악 감상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냐. 자, 그러니까 음악 방송은 계속 어떻게 틀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찬성 측의 주장이 지금 억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토론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억지 주장이라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자, 이렇게 지금 약간 흥분된 목소리를 내니까 사회자가 이걸 제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 삼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찬성자 1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 조용한 음악이면 모르겠지만 이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줍니다.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반대자 2가 지금 두 가지,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듣기 싫은 사람은 어디로 가면 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대안을 얘기했더니, 자, 찬성자 2가 뭐요? 우리에게는 도서관으로 가라고 하고 반대 측은 지금처럼 교실에 음악방송 듣겠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 강요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 음악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자기도 어떻게 찬성하다, 동의한다. 자, 하지만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1번에서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입론에서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 반대자 2는 자, 음악 감상이 결국 청소년들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떻게 아까 반대자 1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보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음악 감상은 계속 틀어달라, 이런 입장이 바로 반대자의 입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에 가보시면, 자, 여기서는 장문이네요. 학생이 쓴 글의 초고라고 했으니까. 자, 오늘 아침에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잠이 깨가지고요. 자, 오늘은 학교까지 직접 걸어가 보기로 했대요. 자, 근데 어제까지는 지금 어떻게? 지금 너무 바쁘게 지금 오고 가느라고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자,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가 있었어요. 자, 가면서 뭘 봤어요? 자, 새들을 봤죠? 자, 새들이 이렇게 나뭇가지 앉아 지저귀는 소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들려왔고, 자,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자,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또 뭘 봤어? 자, 나뭇잎을 봤는데, 자, 이게 지금 뒤에 문자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색깔들이 서로 어울려서 바로 뭐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뭔가 깨달은 게 있겠죠? 자, 화자도 지금 뭐를 깨달았냐? 나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봤대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찰한다고 그러죠? 반성. 되돌아봤더니, 자, 친구들과 자신의 의견이 지금 달라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어떻게 지금 반감을 가졌던 일이 생각났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그동안의 행동이 부끄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네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이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았네요, 지금. 자, 문제에서 초고의 마지막 부분에다가 문장을 새로 더 추가를 하겠답니다. 자,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내고 앞으로 또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내용을 마무리하겠답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 나뭇잎의 빛깔이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것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걸 만약에 개인과 사회에 여기다가 바람직한 관계에다 연결을 한다면, 자, 몇 번에? 3번에. 자, 바로 이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자,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을 인정하고 살아야겠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쪽으로 가시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자,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돼요. 자, 이런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준이는 손이 크다 할 때 이 손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체 일부분의 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벌일 때 지금 어떻게 좀 더 씀씀이가 크다는 의미인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이게 바로 중의적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신고 있다의 의미가 이것이 지금 막 신발을 신고 있는, 어디 외출을 하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 건지, 구두를, 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실내화를 신고 있는데 혼자만 구두를 신고 있는 건지. 자,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는 아름다운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자, 아름다운 게 누구죠? 이 문장으로 본다면. 자, 그녀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서는 사과하고 귤 두 개를 줬다고 했는데, 자, 이 사과 한 개에다가 귤 한 개인지, 아니면 사과는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귤을 두 개를 주었다는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을 갖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훈이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소민이를 맞이했대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웃는 게 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지훈이가 웃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는 누가 지금 들어오면서 누가 웃고 있어? 자, 이렇게 소민이가 웃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지금 웃는 것이 주체가 지금 지훈인지 소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래서 자, 5번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웃으면서 이 주체가 지훈인지 지훈이와 소민인지 그런데 자, 여기 지훈이 아니면 소민이지 지훈이와 소민이가 함께 웃는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을 틀렸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관용어에 대한 그 쓰임인데요. 자, 우리가 관용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꾸며주는 것? 자, 그렇지. 뒤에 오는 이 체언을 수식해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체언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여기는 명사 또 체언에 뭐가 있어? 대명사도 있죠? 자, 대명사. 자,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첫째, 둘째와 같은 수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사. 자, 우리가 여기서 명사에는 의존 명사라고 있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자, 관용어를 필요로 하는 지금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지금 각각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의 파라는 뒤에 있는 뭘 꾸며줘요?
이렇게 옷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새는 뒤에는 겉을 꾸며주는데,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겉이 바로 뭐가 돼? 얘 혼자 쓸 수는 없어요. 얘는 반드시 뒤에 앞에 뭐가 와야 돼? 새라는 관용어가 와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러한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의존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의존 명사도 마찬가지 뭐가 돼요? 체언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의존 명사인 경우는 관용어가 없으면, 새라는 관용어가 없으면 얘는 문장이 성립이 어색합니다, 지금. 자, 디귿에 가볼까요? 자, 시골이 뭘 꾸며줍니까? 뒤에 있는 풍경을 꾸며주죠? 그러니까 시골의 풍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이렇게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시골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하면 명사란 말이죠. 자, 명사인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뒤에 있는 풍경이라는 명사, 체언을 꾸며주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관용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 경우에 디귿을 보니 관용격 조사가 붙지 않은 체언. 자, 여기 분명히 시골에는 의라는 관용격 조사 뭐가? 자, 여기 있는 의가 이렇게 붙지가 않았어요, 지금. 자, 이게 붙지 않은 체언은 관용어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긴 디귿에서 관용어의 역할을 하게 있으니까 그 뒷부분이 잘못된 거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넘기겠습니다. 자, 5번, 7번 질문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나오면 독해가 나오면 반드시 밑줄을 치면서 중심 문장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따로따로 정리를 하시고 뭐 첫째, 둘째가 나오면 더 좋죠? 거기에 밑줄을 그으면 되니까. 자, 먼저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자, 무슨 뜻이냐? 행복을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행복 이렇게 봅시다. 자,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 느끼는 안락이나 단순한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많이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 여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을 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르게 설명을 했대요. 그는 이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 고유의 기능인 무엇과 연결시켰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바로 이성. 이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스 밀러는 여기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에우다이모니아에 자, 뭐를 또 플러스했다고요? 자, 시간적인 속성을 부여해서 이거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아랫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 가지 측면을 나누겠죠? 자, 그래서 각각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나왔네요, 지금. 자, 그럼 먼저 첫째,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가 있습니다. 향유라는 말은요, 내가 이것을 누리거나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향유란 말 쓰는데 감각적으로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는 행복. 자, 예를 들어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은 자,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가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얻게 되는 것. 자, 이게 기억에 있는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마찬가지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바로 내려가시면 자, 그런데 이런 감각적 향유 자체는 찰나적인 것. 자, 아랫부분에 여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한 순간적과 같은 뜻이에요. 자,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 향유의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것으로 규정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한 숟가락 딱 떠 먹었을 때 그 맛이 있죠? 이건 순간적인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이성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공동체죠. 공동체 속에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성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글에서 뭐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잎의 색깔이 다른 것처럼 그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서로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같은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적 삶과 관련된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수시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역사적 시간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 관조. 자, 관조라는 말이 나오네요. 우리가 관조적이다. 자,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시면
관찰적이다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자, 관찰의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것은 인간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래요. 자, 이 관조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인 활동이나 부자가 되는 거 있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인 것이 아니라 또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이것도 안 된대요. 자, 결국 영원 불변한, 자,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학문을 통해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학문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은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 되겠네요. 이거. 자, 여기도 근데 뭐가 마찬가지 들어가야 돼? 바로 이성이 들어가야 되네.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에우다이모니아. 자, 행복의 종류를 이게 밀러는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야? 바로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죠. 이걸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성을 갖는다고 표현했네요. 자, 뮬러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실현되는 이 에우다이모니아는 모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자, 순간성, 역사성, 영원성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이 세 가지 에우다이모니아를 함께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먼저 5번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는데, 자, 여기에서 자, 기억을 봤는데 기억은 감각적 향유로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니은 부분에서는 마찬가지. 자, 뭐가 있습니까? 관조의 삶, 관찰적인 삶을 통한 행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밑바탕에다 뭐가 깔려 있었어요? 정신을 배제했다고 했는데, 자, 정신이 아까 뭐가 있었어? 이성을 기본으로 깔고 있었죠? 모든 것들이. 이성은 정신적인 거잖아, 지금. 그치제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배제했다는 말이 잘못된 거네요, 지금.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자, 이성적인 것을 중시하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다음 6번에서는 자, 여기서 김 씨는 고기가 정말 맛있어서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목까지 다 먹어버렸대요. 자, 맛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로 느끼는 거야? 감각적인 에우다이모니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자주 했는데, 자, 불법 주차 근절을 홍보하는 주민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후 자신의 습관을 고쳤대요. 자, 그러면 이거 다른 사람들도 배려를 하는 거니까 바로 공동체적 에우다이모니아가 되겠네요. 자, 디귿 부분에서는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수학적 질서를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수학적 공식을 활용 끊임없이 연구를 했으니까, 자, 이건 어디 들어가니? 자, 이건 관조적 삶으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가 되는 거죠. 자, 정리됐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거니까, 자, 5번 부분에서는 디귿에서는 자, 향락적인 것은 이거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자, 어느 부분에서 관조라는 건 향락적인 것도 아니고 영리적인 것도 아니고 감각적인 것도 아닌 영은 불별한 것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자, 이걸 틀린 학생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뮬러의 입장에서 A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 디오게네스가 있는데 제이야 요약 좀 해봐. 무슨 내용이야? 디오게네스는 물질적 욕심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최소한의 생필품만으로 살아가는 삶, 즉 자연에 따르는 여기 밑줄 그어져 있나요? 자연에 따르는 삶을 통해 인간은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 자, 이게 바로 디오게네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까지 얘기하냐?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모든 사회적 관습도 권위도 벗어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 이렇게 행복은 이와 같이 자유롭고 단순한 생활에서 비롯된대요. 그럼 이 사람은 공동체적 삶이나 다른 사람은 여기 신경 안 쓰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로움 자체를 지금 추구한 사람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밀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누가 틀렸어요? 몇 번을 고쳐?
1번. 그래. A는 사회적 삶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을 간과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지나쳐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것을 무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지나쳐버렸다. 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놓쳤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자, 답 1번.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아야 8번 요약할 수 있겠어?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알레고리가 뭐래? 밑줄 쳤겠죠? 네. 자, 그럼 밑줄 위주로 가면 되겠네. 자, 알레고리라는 것은 상징을 통해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법을 우린 알레고리라고 한대요. 자, 그때 상징이 뭐냐? 연상이나 유사성 등의 상관관계에 기대어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이나 그 대상물들을 우리는 뭐란다? 상징이라고 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비둘기 같은 걸 이렇게 날리잖아요. 어떤 의미죠, 그게? 비둘기를 이렇게 날린다는 거. 스포츠 정신은 결국 다 같이 만민이 다 평등하다는 거. 그리고 평화. 이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특정한 사물을 통해서 뭐 평화와 같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끌어냈다면 이런 게 바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레고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또 다른 이야기의 이중 메시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아까 얘기했던 비둘기를 날리는 것과 그 안에 평화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거죠. 이런 거 이중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미술에서는 정지된 형상의 상징적 이미지를 조합해서 알레고리를 표현합니다. 왜? 그림은 한번 그려놓으면 이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담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미술에서 알레고리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것보다는 아름다움, 정의, 평화, 사랑 등의 추상적 개념이나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 또는 도덕적 가치, 자, 이런 걸 드러내는 데 주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론 미술의 알레고리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징을 통해 추상적 가치를 드러내게 된답니다. 자, 예로서 자, 러시아의 작품인 자, 에카테리나 여제, 정의의 여신의 신전에 선 입법자. 입법자가 뭐죠? 입법자? 법을 만드는 걸 입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작품에서 알레고리적 초상화라고 지금 불리는데 인물의 이미지 자체는 알레고리적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 상징들이 동원된 그 사람의 덕이나 또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대요. 여기도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그림을 먼저 보시면 단순하게 어떤 여제, 그러니까 여자 황제의 어떤 그림처럼 보이는데, 자, 이게 지금 이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대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저울을 들고 서 있는데 이 저울은 바로 뭐를 정의의 여신상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양귀비꽃이 있나 봐요. 이렇게. 자, 이것은 바로 평화가 도래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지금 번개를 쥐고 있는 제우스의 독소리가 보이네요. 자, 이것들은 자, 그만큼 예카테리나 이 여제가 제우스의 버금가는 위대한 통치자이자 평화의 수호자이고 정의로운 입법자라는 걸 표현하는 이 상징적 의미,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레고리를 활용한 미술 작품은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제작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이 알레고리는 교훈적이나 도덕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 밑에 이 현대 예술가들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반드시 교훈이나 도덕적 가치를 담지는 않죠. 자, 더 나아가서 자, 또한 순수한 조형 요소로만 표현된 이 추상 회화, 이 경우는 어떤 그림의 형태가 별로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이것을 상징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적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상 회화의 등장은 자, 알레고리적 표현을 위한 구체적인 형상을 아예 사라지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됐던 이 알레고리적 회화, 이 미술들이 점점 사라졌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본문 들어갈까요, 문제?
자, 윗글을 읽고 나서 보인 반응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어떤 여자가 지금 있는데요. 자, 이 푸른색 옷을 입은 여인이 한쪽 발은 지구 위에 올려놓고 있대요. 자, 아랫부분에 지구 보이시나요? 아래 여기 둥근 지구가 이게 반 정도 보이네요. 또 그 밑에는 지금 뭐가 있고 십자가와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잔이 놓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는 지금 사과가 이렇게 뒹굴고 있고 그 다음에 돌에 눌려 피를 흘리는 뱀도 보인답니다. 아랫부분. 자, 그리고 밑에 벽에는 지금 뭐가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네. 자,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는 뜻이겠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건데 벽에 걸린 그림과 전체 그림의 구도. 자, 여기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이 자체가 어떤 그림의 구도와 알레고리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 없다? 이 구도 자체는 여기서 알레고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중 메시지 구조를 알 수 있다는데 이중 메시지 구조는 아까 그 본문 안에 나와 있던 뭐 여기 있는 지구나 십자가, 이 금장 이것의 상징적 의미가 뭐지? 이거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알레고리를 파악하는 거지 구도 자체를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답 1번이고요. 자, 9번을 틀렸는데 자, 윗글을 읽을 때 기억 미음에서 하게 되는 사고로 사고 방식, 생각. 자, 이것으로 적절치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설명문의 형식이 강해요. 자,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리얼처 강조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타당성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4번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넘겨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작품 자 현대시 두 편이 걸려 있는데 자 시도 마찬가지 짧은 글 속에 지금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작품의 제목이 일단 뭐예요? 여승이죠? 자, 그럼 여기 주인공은 누구란 얘기야? 바로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여승이 바로 여기 주인공이 되겠네요. 자,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합장이 뭔지 알죠? 두 손을 모으고 화자에게 인사를 했나봐. 가지치의 냄새가 났대요. 자, 가지치란 취나물. 자, 그렇다면 이 여승은 그 인간 세상과 속세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단절이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 이 사람은 이제 오랫동안 지금 어디 인간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속세가 아닌 절에 이렇게 있나봐. 쓸쓸한 낯 얼굴이 옛날과 같이 많이 늙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왠지 불경처럼 모모처럼 이걸 우리는 지규법이죠. 비유적 표현이 쓰였네요. 자, 서러워졌답니다. 자, 그만큼 자 여승과 인사를 했는데 그 여승이 되게 늙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승을 보니까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생겼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가 바로 현재 상황이죠. 나는 결국 여승을 만나 인사를 하는 장면까지가 첫 번째 현재 여기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연. 자, 두 번째 연을 가봅시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이 금전판이라는 것은 금광입니다. 자, 이건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냐면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자, 1930년대 일제강점기죠. 내 땅이 없어졌어요. 다 빼앗겼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결국 가난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일확천금. 자, 금광에 가서 내가 금이라 노다지라도 캐면 내가 그만큼 어떻게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이때 결국 내가 우연하게 지금 이 금광 근처를 지나가다가 자, 어떤 파리한 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옥수수 행상을 하는 거죠. 옥수수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치? 자,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자, 딸아이도 하나 있네요, 지금. 자, 이렇게 딸아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누가 안 보이죠? 남편이 안 보이죠? 자, 섣벌과 같이, 자, 일벌과 같이 나아간 지압이 남편을 기다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자,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남편을 만나지 못했네.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대요. 자, 여기서 이 도라지의 그 분홍색, 아니, 보라색 꽃, 그 다음에 이 돌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게 죽음이라는 것. 딸아이는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산꿩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다 그랬는데, 자, 서럽게 울었대요. 자, 실제 누가 울고 싶을까요, 지금? 남편도 10년이 지났는데 못 만났고, 그다음 어린 딸은 죽었으니까, 여기는 바로 여인이 지금 슬프겠죠? 자, 이것을 산꿩이 서러워한다 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감정, 이인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산절, 산에 있는 절에 마당 뒤에, 마당 모퉁이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 처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삭발을 하고 있어요. 자, 뭐가 되는 거야? 이 여인이 결국은 이 여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1년에서는 바로 그 여승이 된 여인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줄거리 다시 잡습니다. 이거 시간적 순서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년부터죠, 순서가. 2년, 3년, 4년, 그 다음에 다시 1년. 이 순서로 내려와야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1년은 현재의 상황이라면 나머지 3, 2, 3, 4년은 과거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전체를 줄거리로 잡으면 자, 옛날에 젊은 부부와 그 다음에 어린 딸이 살았는데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결국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남편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 금강으로 나간 것 같아요. 금강 일대를 지금 전전하는 것 같은데 자,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여인과 그 다음에 딸은 이 남편을 찾아 나선 거죠. 자, 그렇지만 남편은 결국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요. 자, 결국 이 상황에서 내가 시적 화자인 내가 바로 누구를 만났었는데 옥수수 행상을 한 그 여인을 만났었는데 자, 시간이 흘러서 결국 남편은 결국 못 만났고 딸아이는 죽었네요, 지금. 그 여인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어. 그래서 뭐 한 거야? 결국 스님이 된 거란 말이야. 그 스님이 된 여인을 내가 지금 다시 오늘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작품에 갑니다. 자, 작품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재미라고 돼 있네요. 자, 가재미가 뭐야? 먹는 거. 자, 우리 회 중에 광어 아시죠? 광어 같은 경우나. 자, 이런 건 양쪽에 이렇게 눈이 있는데 이 가재미는 좀 특이해요. 눈이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두 개가. 자,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김천 의료원이니까 자, 이건 병원이네요. 병원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 이 여인은 그녀가 지금 어떻게 암 투병 중이랍니다. 암에 걸렸네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아, 여기도 직입법이 보이니까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자, 여인이 지금 이렇게 어디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그랬으니까 자, 나는 결국 병원에 뭐 하러 간 거야? 면회를 간 거죠? 자, 병문안을 갔단 말이야. 자,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랬으니까 자, 앞에 있는 가재미는 화자인 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가재미는 바로 누구? 그녀가 되겠죠? 누워있는 그녀에게 이렇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냅니다, 지금. 자, 바로 공감과 어떤 연민의 눈물이 될 것 같아. 자, 한쪽 눈이 다른 한쪽으로 옮아 붙은 야인 그녀가 운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누워서 되게 힘이 없어 보여.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어떻게 삶에 대해서 지금 약간 체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파랑이란 말은요, 색깔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물결 파자예요. 바닷물, 파도 치는 거 있죠? 자, 이런 파도와 같은 또는 물결과 같은 나를 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녀가 그동안 아, 힘든 삶을 살아왔구나 이걸 나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했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립니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났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자, 가는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자, 흑담조차 없던 그랬으니까 그만큼 가난했던 것 같아. 그녀의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그랬으니까 여러 대에 걸친 그 집안의 내력을 나는 다 떠올립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것도 과거 회상이 됩니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가 지고 자, 뭐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딱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지만 힘이 없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다리가 이렇게 가랑이가 벌어졌단 말이야. 굳게 서 있지도 못하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자, 여기 직유법 또 한번 보이네요. 뭐뭐처럼. 등뼈도 굽었대요. 그녀의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여기 또 한번 나왔네. 점점 거칠어지는 거니까 호흡이 되게 지금 어떻게 가파죠? 되게 숨이 가쁜 것 같아요. 되게 좀 위독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가 죽은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랬으니까, 자, 죽은 바깥의 세상을 못 본다는 건 죽은 바깥의 세상이 어디야? 삶이 되겠죠. 더 이상 삶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 화자인 내가 봐도 이제 그녀가 이제 위독하고, 아, 이제 얼마 못 사시겠구나. 자, 이걸 지금 느낀 거야. 자, 마지막.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지금 쏠려 버렸다는 걸 안다. 바로 죽음 쪽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 여인은.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란히 눕는 이 행위는 바로 그녀에 대한 연민입니다.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그랬으니까, 자, 그녀의 삶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교감을 하고 있죠? 서로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이 제위가 뭐라고? 죽음을 앞둔 존재에 대한 위안과 연민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얼마 지금 더 살지 모르는 어떤 그녀를 찾아가서 병 문안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위안을 해주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자, 10번 문제, 여러분 여기 많이 틀렸네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가작품은 어떤 여승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작품에서는 암 투병 중인 그 여인,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뭐뭐처럼과 같은 직위적 표현을 사용해서 어떻게 시적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냈으니까. 자, 이 직위법이란 말 안 쓰고 그걸 뭐라고 바꿔놨어? 비유법으로 바꿔놨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 자, 오답은 1번. 자, 감정이입하여 화자의 심리다. 감정이입물은 가에는 있나요, 없나요? 뭐가 없어? 여기서는 뭐가 있어? 산꿩이 서럽게 울은 날이 있었나요? 자, 이것은 바로 누구? 시적 화자 내지는 여인의 어떤 심정을 드러낸 거니까. 자, 가작품은 해당이 되겠네. 자, 나작품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됐지만 감정이입물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가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지금. 자, 10번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11번에 가볼까요? 자, A, B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 자, A에서는 지금 누구? 시적화자인 내가 되는 거고. 자, B 부분에서도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연애를 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동그라미 B는 시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가 가만히 그 침상에 누워서 그 여인의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자, 교감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자, 11번의 오답. 자, 동그라미 B는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아니죠? 자, 여인이 그동안 아유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암까지 걸리셔가지고 또 얼마 살지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있지만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12번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미음 부분에서는 지금 누가? 자, 맨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나는 안다니까. 자, 여기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녀가 아니라 내가 그녀가 지금 얼마 살지 못하시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체념적 태도가 아니라 나의 태도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